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노무주의 주주민과 우리 유튜브 편집장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일은 지역 분석 체크리스트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편집장님, 부동산 임장하는데 임장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심장이 한번 돌아보는 걸 말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임장은 이말림, 마당 장가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나 뭐 문제가 있을 때 현장에 나온다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임장은 말 그대로 타겟이 있으면 그 현장을 직접 돌아다닌다는 의미예요. 저는 제 아내랑 임장을 하는 게 취미인데요. 네, 주말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맛집도 가고, 카페도 가고, 그러다 보니 이게 좀 하나의 그 여행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기장 촌놈이라서 사실. 그래서 좀 서울에 돌아다니는 게 재미있고요. 물론 뭐 수도권 가면 송도라던가 어디 마곡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 너무 좀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게 돌아다니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임장을 재미있고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임장을 할 때에도 좀 알아두면 더 좋고 내가 부동산 전문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임장 가이드라인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 싶어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지역 분석 체크리스트는 지역 분석과 아파트 분석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역 분석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편집장님은 지역 분석을 좀 체크하려면 어떤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맛집이 되게 중요하고 제 사는 데 있어서는 네. 또 교통도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아마 미술이나 전시관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문화시설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마트, 뭐 이마트, 코스트코, 이제 뭐 트레이더스까지 해서 네. 하고 뭐 뒤에 한강이나 뭐 천이 좀 가까우면은 네. 공원까지 있으니까 더 좋겠죠. 네, 맞아요. 거기에 학교와 뭐 의료시설이 들어가고 또 유해시설 같은 게 뭐 없으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업무시설이 좀 근처에 있으면 수요가 또 받쳐주는 게 있다 보니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럼 또 유흥시설이 뭐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럼 오늘은 지역 분석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교육시설에는 유치원,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있으면 이제 부속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좋고요. 학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정말 학원만 빽빽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유흥시설이나 좀 혼재된 곳이 있어요. 유명한 학원 가면 유흥시설이 있던 없던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임장을 갔을 때는 그래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인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자녀를 보내기도 안심이 될 거니까 이 해당 사항은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로 다시 좀 돌아가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혁신초등학교나 혁신중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혁신학교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고요. 어감으로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 혁신이 좀 어떤 거에 특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뭐 방과후 학습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역 교육청에서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길에 유흥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걸어가 보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학원가도 근처에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좀 같이 확인해 보시면 하나의 전문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로 이제 넘어가서요. 문화시설에서는 뭐 말 그대로 영화관, 전시관이나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운동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뭐 문화센터 등을 통하면 그 수영장이나 뭐 헬스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편집장님, 여기 편의시설 보면, 네. 편의시설은 어떤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예. 마트가 대형마트가 아무래도 큰 게 있으면 네. 또 차로 안 가고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대형마트가 있다 네. 이러면 주차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은행도 좀 가까이 있으면은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약간 들리기도 좋고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편집장님은 리치하시죠. 네. 그리고 여기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뭐 마트 안에 있다고 하면 마트도 좋고 뭐 시장은 또 싸니까 시장도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다이소를 제가 여기 좀 넣어놨는데요. 은근히 이제 다이소를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보다 많아요. 많긴 한데 다이소가 또 있으면요. 내가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은근히 이제 뭐 수선을 해야 될 거라던가 좀 디퓨저라던가 꾸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다이소가 좀 싼 편이라서 네, 그래서 또 다이소를 은근히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 뭐 다이소가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뭐 철물점이 인근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면 하나의 꿀팁이 되겠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은행도 말씀을 주셨는데 근처에 만약에 은행이 없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이 좀 근처에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단지 내에 ATM기가 좀 있으면 좋을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뭐 장르 뭐 솔직히 요즘에 대형마트가 없으면 인터넷이나 뭐 어플로 많이들 이용하지만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래도 뭐 스세권이라 그러잖아요. 스세권, 네. 슬리퍼 세권 네. 해가지고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그쵸. 네. 그래도 앞에 대형마트가 있으면 네. 정말 편리하게 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네.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됩니다. 저도 왕십리 역 인근에 좀 살았었거든요. 네네. 그때 확실히 이제 슬리퍼 신고 아. 내가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이마트라던가 아니면 뭐 CGV를 바로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편리하긴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하나의 요소로 좀 넣었고요. 네. 의료시설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좀 아플 때 병원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병원이 좀 어디에 위치하는 게 중요한지 그것도 뭐 하나의 포인트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 의료시설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너무 큰 의료시설이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앰뷸런스 소리가 굉장히 좀 크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가까이 있는 거는 좀 좋지는 않고요. 이제 그 작은 의원들 있잖아요. 의료시설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임장을 해보는 게 좀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통시설을 좀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하철의 위치가 아파트랑 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요. 이게 세계 중심 업무지구는 여의도, 강남, 이제 종로 이거를 의미를 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광명이라던가 동탄이라던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급 도시 기능을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세계의 업무지구의 경우는 사실 수도권, 이제 서울 내에서만 좀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특수적으로 뭐 광벽이라던가 동탄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업무 시설들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또 가격이 거기 그 지역마다 좀 다르게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지하철로에서 위치를 좀 확인하는 걸 얘기는 했지만, 이제 저는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제 얼마나 교통이 좀 편리한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좋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지하철을 내가 중심 업무지구까지 이용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게 또 왕복으로 하면 이제 뭐 한 번에 이용할 때 내가 뭐 100원 더 들어가고 200원 더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뭐 예를 들면 2년 최소 2년 아니면 뭐 길게는 10년에서 20년 계속 거기에 또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늘어나는 비용은 또 생각보다 많거든요. 10년이라고 따지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버스 정류장 좀 위치 확인이라던가 버스 정류장은 앞에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또 어디 가는지 제가 좀 황당한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노선이 같은 버스인데 노선이 좀 다르게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독립문 방향으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아파트 방향으로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버스 앞에 약간 뭐 간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들여다보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버스의 그 세세하게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까지 좀 확인해 보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주거 환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주거 환경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공원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편집장님은 이 지금 여기에서 화면에서 보는 주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보는 게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올 11월이나 내년 2월 3일 결혼을 하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 와이프가 집까지 오는 길이 조금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유해시설이 좀 있는지, 가로등은 설치가 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찰서 위치라던가, 아니면 뭐 세세하게는 걸어오는 인도의 보도블럭 간격까지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보도블럭이 폭이 좀 좁고, 예를 들면 1인에서 한 2인 정도 걸어갈 수 있는 폭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빌라라던가 오피스텔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 보통 이제 전봇대 옆에 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쓰레기가 전봇대 옆에 있으니까 걸어가는 폭이 안 그래도 좁은데 더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혹 인도가 아닌 옆에 도로로 이렇게 좀 돌아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인도 폭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방서 위치가 너무 아파트와 좀 매우 가까우면 소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소각장이라던가 어떤 공장, 변전소, 그리고 뭐 장례식장 등이 주변에 있으면 아치라던가 저녁에도 이제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의 확인해 볼 좀 문제이겠죠. 네. 그리고 각 구청이라든가 시청, 군청 등의 사이트에 이제 좀 들어가면 인구의 전출입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거주 인구의 현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면요. 그 연령대를 좀 확인하는 것도 주거 환경에 있어서 내가 살 동네 혹은 이 동네 거주 연령대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라든가 상권이라든가 복지시설 등이 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지표가 됩니다. 이제 각 군청, 뭐 시청이라든가 구청 같은데 그 인구 현황 소개들이 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보는 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시게 되면 좀 상권 형성이라든가 어떠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꾸려져 있을지를 추정해 볼 수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업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오피스 빌딩 그리고 지역 내 업무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 확인까지도 만약에 해볼 수 있다고 하면 네. 현장에 가면 이제 인포메이션 같은 데를 안에 들어가 봤을 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네. 뒤로 넘어가서요.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양식, 중식, 뭐 한식이라던가 카페나 베이커리 그리고 프랜차이즈 이 앵커라고 적혀 있는데요. 앵커 테넌트라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라던가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앵커 테넌트라고 불러요. 이게 힘이 있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상권에서 정말 힘이 있는 그런 이제 임차인 그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이런 이제 맥도날드 아까 말씀 주셨던 롯데리아라던가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주변으로 해서 또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상권이 형성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하면 앵커 테넌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이제 상권 분석을 하는 데는 좋은 좀 요소가 됩니다, 사실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가치 분석 측면에서는 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 인근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본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개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부수고 펜스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펜스 앞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노드뷰라던가 좀 확인이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근데 내가 인장을 가게 되면 바로 앞에 이제 표지판이 보이니까 정확히 이게 어떻게 지어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보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포에 있는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리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염리 상록이라는 아파트 옆에 있어요. 근데 이게 마포
중에서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또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오는지 아는데 마포구 내에서는 이게 도서관이 들어오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임장을 하는 게 또 하나의 재밌는 요소가 되지만 이게 내가 먼저 좀 어떻게 개발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하나의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좀 노후된 주택단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발을 안 하고 있다면 이 주택단지들이 과거에 재개발을 진행했었는지 아니면 뭐 해제된 구역인 건지 이런 것들은 시군구청을 통하거나 주변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좀 들어가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이제 지역 분석에 대한 체크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마칠까 해요. 편집장님은 좀 내용을 들어보면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전 이제 임장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음에 저희가 또 찍을 이제 아파트 분석 체크리스트를 듣고 나면 저도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러 이제 집주비님의 팁을 가지고 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데이터 노우즈 집주비 지역 분석 체크리스트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